안녕하세요. 박영재 친절한 은퇴스쿨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은퇴자들이 은퇴 후에 많은 스트레스를 겪게 되는데요. 이러한 여러 유형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스트레스라는 단어는 17세기의 물리학자 로버트 후크가 이야기를 했는데요. 건물 대들보와 같은 구조물의 일부분에 그 건물의 전체 하중을 지탱할 때 발생하는 물리적인 응력을 지칭했습니다. 이 물리적인 용어가 인체에 적용되어 심리적인 압박감이나 근육의 긴장과 같은 신체적 반응처럼 정신과 신체 간에 예측할 수 있는 흥분 상태를 스트레스라고 정의를 했습니다. 이 스트레스에는 스트레스 1, 스트레스 반응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예를 들어 가지고 고무공을 가지고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이렇게 아주 둥근 고무공에 손가락으로 고무공을 꾹 누릅니다. 그럼 이 손가락이 스트레스 1이 되는 거예요. 그럼 둥그렇던 고무공은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서 이 내부의 압력이 높아지겠죠. 그러면서 일부분이 튀어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것을 스트레스 반응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함으로써 이 스트레스는 결국 어떤 스트레스 원이 있을 때 이것에 대한 반응을 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우리가 이 스트레스 원은 어떤 것이 되냐면 퇴직이나 은퇴라고 하는 이런 어떤 사건입니다. 그럼 이런 사건을 받게 되면 우리 내부에 어떠한 압력이 높아지게 되고 이 스트레스가 점점 높아지게 되거든요. 이 스트레스가 어떤 식으로든 스트레스 반응으로 표출이 되게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떤 것이 있는가 한번 몇 가지만 살펴볼까요? 은퇴 증후군이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직장이라는 의지처가 없어지는 겁니다. 어떤 면에서는 대부분의 직장인들은 나를 보이는 것, 나를 나타내는 것, 나의 자존심이 직장이었어요. 그런데 이랬던 나의 어떠한 근거가 없어지는 거거든요. 이때 아주 커다란 상실감을 느끼게 되고 이로 인해서 갑자기 건강이 나빠지거나 질병이 생기는 현상을 은퇴 증후군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은퇴에 대한 충격으로 우울증이나 무기력함 같은 것들을 느끼게 되면서 감정 변화가 아주 심해집니다. 이것에 따라서 소화불량이나 두통과 같은 다양한 증세가 나타나기도 합니다. 이렇게 명함이 없어지고 갈 곳이 사라지고 만날 사람이 줄어들게 되고 그러면서 느끼는 소외감과 고독감은 신체적, 정신적으로 우리 건강을 해치기도 하고요. 또 아주 안 좋은 경우인데 이때의 스트레스를 가족에게 표출하기도 합니다. 이게 제일 안 좋은 경우로 나타나는 거예요. 이 은퇴 증후군의 특징은 두 가지로 나타나는데 제일 먼저 나타나는 것은 자존감의 상실입니다. 사회적 지위가 사라졌죠. 경제적 또는 인적 네트워크가 와해돼 버렸죠. 하면서 내가 고립된 것을 느끼고 내가 아주 그냥 작은 사람인 것 같고 이 사회에서 소외된 인간인 것 같고 잉여인간이 된 것 같은 이러한 느낌들도 받게 됩니다. 하면서 심한 고립감과 우울감에 시달리게 되는 겁니다. 또 하나 어떤 신체적인 변화가 나타나는데요. 일단 건강과 외모에 급격한 변화가 나타나게 되는 거죠. 이 대부분의 은퇴 시기가 50대, 60대, 이때가 되게 되는 거니까는 갱년기 증후군이 시작되는 시점과 거의 맞물리게 됩니다. 특히 남성들 같은 경우에는 남성 호르몬과 성장 호르몬이 줄어들게 됩니다. 체형은 아무래도 변하게 되죠. 머리도 빠지게 되고, 머리도 하얗게 세게 되고, 또는 남성다움이나 몸신 독립심이 점점 사라지기도 하고요. 상대적으로 여성 호르몬의 분비가 늘어난다고 하더라고요. 상당히 또 감성적으로 변하기도 하죠. 이때 관리를 제대로 못하게 되면은 고혈압이나 당뇨, 고지혈과 같은 성인병이 이 시기에 찾아오거나 또는 악화되기도 하는 것이 바로 이때입니다. 이 은퇴 증후군은 은퇴자 본인한테 나타나기도 하지만은 배우자한테도 나타나기도 해요. 일반적으로 부부가 오랫동안 함께 생활을 했기 때문에 은퇴자 본인들이 느끼는 이런 감정들을 부부가 함께 느끼는 이런 경향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에서 은퇴 증후군을 어떻게 극복할까 생각을 해보면은요. 제일 먼저 현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현실을 부정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 가족과의 어떤 대화도 필요하고요. 글쓰기를 통해서 지금까지 걸어온 길이 가치가 있었다는 점을 되돌아볼 필요가 있는데, 저는 이때 추천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은 본인만의 자서전을 한번 정리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이거 혼자 하기 힘들면은요, 다양한 기관 또는 다양한 사회복지센터 또는 문화센터 같은 곳에서 자서전 쓰는 이런 과정들은 많이 개설이 되어 있습니다. 또한 이런 과정을 통해서 나의 장점을 발견하고요. 이것을 통해서 여생을 설계할 수 있는 드림도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 재능 기부나 봉사활동 같은 것들은 나의 삶의 의욕을 높이는 데 아주 도움이 되고 있고요. 이와 관련돼 가지고 요즘 정부나 지자체에서는 다양한 형태의 봉사와 재능 기부를 결합한 사회공헌 활동 같은 것들을 많이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적극 참여하는 것도 좋은 방법일 수가 있습니다. 자, 또는 등산이나 걷기, 또 나 나름대로 그동안 즐겼던 운동을 적극적으로 하는 이러할 필요도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번아웃 증후군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이 다 불터 없어진다, 번아웃이라고 해서 소진 증후군 또는 연소 증후군, 탈진 증후군이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우리나라 은퇴자들은 평생을 일만 하던 사람들이에요. 일 말고는 할 줄 아는 것이 없습니다. 요즘 밀레니얼 세대, 80년생 이후의 세대는 그래도 일과 어떤 삶의 균형을 추구하는데 50대, 60대 중장년 은퇴자들한테는 해당되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일만 하시던 분들이에요. 자, 그런데 의욕적으로 일만 하던 나한테서 일이 없어지는 겁니다. 그러면서 극도의 어떠한 신체적, 정신적인 피로감을 호소하면서 무력해지는 것을 번아웃 증후군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건 역시 스트레스로 인한 그 감정이기 때문에 아주 비슷하게 나타나는데요. 쉽게 짜증을 내고요. 기력이 없어지고 만성적으로 감기, 요통, 두통과 같은 질환을 호소하기도 합니다. 또 감정의 소진이 매우 심해서 우울한 정도가 아니에요. 거의 사람이 피폐화된 상태에서 이러한 에너지 고갈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자, 이것은 우리가 이제부터 이런 현상이 나타난 기본적인 이유는 뭔가 하면은 바뀐 나의 현실을 받아들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과거는 잊어야 돼요. 앞으로 과거의 아무개 부장, 아무개 상무가 아니라 이제부터는 나 자연인 아무개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 거야. 이걸 받아들일 필요가 있겠죠. 그렇게 되면 일 말고 다른 다양한 대안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노는 것도 어떤 면에서 일이 될 수가 있어요. 종교활동도 일이 될 수가 있고요. 정치활동도 일이 될 수가 있습니다. 봉사활동 같은 것들은 진짜 아주 훌륭한 일이죠. 이렇게 어떠한 전통적인 일이라는 것에서 벗어나서 일의 어떤 포트폴리오를 확대할 필요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은퇴 본인들한테는 은퇴 증후군, 번아웃 증후군이라는 것들이 나타나지만은 이런 것이 또 은퇴자를 배우자로 둔 부인들한테도 나타나기도 하는 것이 바로 이게 은퇴 남편 증후군입니다. 이 은퇴 남편 증후군은 뭔가 하면은 은퇴한 남편이 있는 부인에게서 나타나는 건데요. 남편의 은퇴 시기가 다가올수록 아내의 스트레스 강도가 높아집니다. 그래서 몸이 아프고 신경이 예민해지는 현상을 이야기를 하는데 가장 극심할 때는 언제가 하면 남편이 은퇴한 직후예요. 아니, 남편이 은퇴했으면 구구로 가만히 있어야지. 안방에 앉아서 이것저것 참견하면서 잔소리를 하기 시작합니다. 이런 부인들은 스트레스를 받게 되는데요. 이것은 결국 발진, 두통, 우울증을 비롯한 다양한 증세로 나타나는 건데 이것을 바로 은퇴 남편 증후군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이야기는 1991년에 일본의 한 정신과 의사가 병원을 내원한 환자들을 쭉 진료를 하니까 은퇴한 남편을 둔 부인한테서 공통적으로 나타났던 증상들이에요. 그래서 은퇴 남편 증후군이라고 이름을 짓고 학계지에 발표해서 지금 일반화된 용어가 됐습니다. 자, 그럼 우리 대한민국은 어떨까요? 과연 우리 대한민국에 은퇴 남편 증후군이 있을까요? 혹시 이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전 그런 얘기를 듣지를 못했습니다. 속으로 어떻게 생각했냐면은, 역시 우리 대한민국 아줌마들은 최고의
단단한 어떤 정신력을 가지고 있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서울대학교에서 2006년에서 2012년까지 고령화 패널을 구성을 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한데 여기에 참여한 45세 이상 남녀 5,973명을 조사한 결과 은퇴한 남편이 있는 배우자가 그러지 않은 배우자에 비해서 우울증에 걸릴 확률이 30%가 더 높다고 나타났습니다. 이런 거 보면은 이 은퇴 남편 증후군이 우리나라에 2000년대 초반서부터 일반화되어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은퇴는 우리한테 여러 가지 변화를 줍니다. 이러한 변화는 당연히 스트레스로 다가오게 되고요. 이 스트레스를 안 좋은 쪽으로 풀게 될 때에는 은퇴 증후군, 번아웃 증후군, 은퇴 남편 증후군과 같은 다양한 문제가 발생됩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조그만 시각을 바꾸고 시각을 넓게 하고 그 다양한 그 시도들을 하게 되면은 아주 훌륭한 대안들이 많이 나오게 됩니다. 자, 앞으로 저 박영자와 같이 이러한 대안들에 대해서 더욱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